명절 아침 식탁을 떠올려 보십시오. 주방에서 들려오는 지글지글 전이 익어가는 그 정겨운 소리는 우리 마음을 설레게 합니다. 자식들이 전을 참 좋아한다는 그 한마디에 허리가 굽은 어머니께서는 뜨거운 불꽃 앞에서 고통스러운 등 통증을 꾹 참으며 전을 부치십니다. 자식 입에 들어가는 것만 봐도 배가 부르다며 정성껏 구워낸 그 노란 전 한 접시는 우리에게 단순한 끼니가 아니라 부모님의 숭고한 사랑 그 자체입니다. 하지만 신장내과 의사인 저는 그 따뜻한 식탁 뒤에 숨겨진 잔혹한 진실을 매일 마주합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을 가슴뼈에 깊이 새겨주셔야 합니다. 우리가 가족의 건강을 위해 정성껏 차려낸 이 눈부신 노란전이 사실은 여러분의 콩팥을 서서히 녹여버리는 하얀 독극물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1년 중 응급실이 신장 환자들로 가장 붐비는 시기는 바로 온 가족이 즐겁게 식사를 마친 명절 직후입니다. 신장은 침묵의 장기입니다. 기능이 80% 이상 망가져 돌이킬 수 없는 지경이 될 때까지 비명 한 번 지르지 않고 조용히 죽어갑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차려낸 그 밥상 위에 사실은 부모님의 콩팥을 죽이는 날카로운 면도날이 숨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일까요?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식습관 속에 신장을 파괴하는 치명적인 원인이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영상에서 저 남현진 의사가 전의 고소한 풍미와 전통적인 맛은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우리 소중한 콩팥을 공격하는 독소만을 완벽하게 제거하는 생존 비법을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아래에 있는 좋아요 버튼을 한번 꾹 눌러주세요. 이것은 단순한 클릭이 아닙니다. 평생 우리를 위해 고생하신 부모님의 희생에 대한 작은 감사의 표시이자 여러분의 소중한 콩팥을 지키기 위한 안전벨트를 단단히 매겠다는 저와의 약속입니다. 여러분의 사랑하는 부모님과 가족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혈관과 콩팥 건강을 지키는 누리신장내과 전문의 남현진입니다. 제가 매일 근무하는 인공신장실에서 환자분들이 가장 많이 토해내는 감정은 통증보다 더 깊은 억울함입니다. 원장님, 저는 젊어서부터 밥심으로 산다는 말을 믿고 전도 2그릇씩 비우며 건강을 자부했습니다. 술, 담배도 안 하고 나쁜 짓도 안 했는데 왜 하필이면 제가 차가운 기계에 몸을 맡기고 투석을 해야 합니까? 라며 제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십니다. 그분들의 젖은 손을 잡을 때마다 의사인 제 가슴도 무참히 무너져 내립니다. 하지만 냉정한 의학적 관점에서 말씀드리면 그분들이 건강을 위해 드셨던 그 고소한 전과 고봉밥이 사실은 노년의 콩팥을 망가뜨린 주범이었습니다. 도대체 왜 젊었을 때는 보약이었던 전이 나이가 들면 독이 되는 것일까요? 그 비밀은 전의 기름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의 몸에서 사라져버린 근육에 있습니다. 현대의학에서는 이것을 근감소증이라고 부릅니다. 거울 앞에 서서 여러분의 몸을 한번 보십시오. 예전에는 굵고 단단했던 허벅지는 가늘어지고 배만 볼록하게 나온 올챙이 배체형으로 변하지 않으셨습니까? 이것이 바로 60세가 넘어가면서 우리 몸의 근육댐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신장내과 의사인 제가 근육 감소를 그토록 무서워하는 이유는 근육이 우리 몸에서 가장 큰 설탕 저장소이자 거대한 댐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젊고 건강할 때는 튼튼한 허벅지 근육이 전의 탄수화물을 스펀지처럼 빨아들여 저장해 둡니다. 그래서 전을 배불리 먹어도 혈당이 튀지 않고 콩팥도 안전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 근육이라는 댐이 무너져 내리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특히 전의 껍질은 밀가루와 쌀가루를 기름에 튀기고 압축시킨 고밀도 탄수화물 덩어리입니다. 전 한 접시를 드시는 것은 앉은 자리에서 흰 쌀밥 3공기를 순식간에 들이마시는 것과 똑같습니다. 근육댐이 무너진 60살 이상의 노년기에
이렇게 압축된 탄수화물 폭탄이 들어오면 우리 몸에서는 포도당 홍수가 일어납니다. 갈 곳을 잃은 엄청난 양의 포도당은 혈관 속을 둥둥 떠다니며 끈적끈적한 흉기로 변합니다. 이 당 독소들은 혈관 벽을 타고 흐르며 날카로운 유리 조각처럼 변해 우리 몸의 정수기인 콩팥을 무자비하게 공격합니다. 신장 안에는 사구체라는 아주 미세한 필터가 존재합니다. 혈액 속 노폐물을 걸러주는 이 사구체 필터는 끈적해진 피가 높은 압력으로 밀고 들어오면 견디지 못하고 찢어지거나 딱딱하게 굳어버립니다. 마치 고운 커피 거름종이에 끈적한 진흙탕물을 강제로 쏟아붓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거름종이는 터져버리고 콩팥은 영구적인 손상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당뇨병이 없던 분들도 나이가 들어 전 같은 정제 탄수화물을 과다 섭취하면 신장이 망가지는 이유입니다. 여러분이 맛있게 드신 쫄깃한 전 한 점이 뱃속에서 포도당 홍수로 변해 생명 필터를 찢어발기는 흉기가 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이 과정이 아무런 통증 없이 조용히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진짜 공포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단순히 젖만 먹어서는 이렇게까지 치명적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진짜 문제는 우리가 무심코 전과 함께 먹는 특정 음식들입니다. 이 음식들이 전과 만나는 순간 콩팥을 파괴하는 속도는 걷잡을 수 없이 빨라집니다. 근육댐이 무너진 노년의 몸에 전이라는 탄수화물 폭탄이 떨어졌을 때 그 파괴력을 수십 배 더 강력하게 만드는 첫 번째 기폭제는 바로 여러분의 냉장고 속에 가득 쌓여있는 시판전과 가공된 사골 육수입니다. 요즘은 명절 준비가 번거롭다는 이유로 마트나 대형마트에서 이미 다 만들어진 전을 대량으로 구매하시거나 국물 맛을 내기 편하다는 이유로 홈쇼핑에서 파는 레토르트 사골팩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노릇노릇한 전을 사다가 뽀얀 국물에 넣고 끓여내면 왠지 부모님께 영양 가득한 보양식을 대접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드실 겁니다. 하지만 신장내과 의사인 제가 보기에는 그것은 효도가 아니라 부모님의 혈관에 시멘트를 들이붓는 것과 다를 바 없는 너무나 위험한 행동입니다. 우리가 집에서 직접 재료를 준비해 정성껏 부쳐낸 전과 달리 공장에서 대량 생산되어 유통되는 시판전과 가공 육수에는 이야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이 제품들이 상온에서도 상하지 않고 그 색깔과 감칠맛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인산염 같은 식품 첨가물에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무기인이라고 부릅니다. 천연식품 속에 들어있는 유기인은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장에서 40%에서 60% 정도만 흡수되고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배출됩니다. 하지만 화학적으로 합성된 무기인은 우리 몸의 안전장치를 무력화시키고 거의 100% 혈액 속으로 그대로 흡수됩니다. 이미 전의 탄수화물로 인해 끈적해진 혈액에 흡수율 100%짜리 무기인이 쓰나미처럼 밀려 들어오면 우리 몸에서는 끔찍한 화학 반응이 일어납니다. 혈액 속의 인 농도가 급격히 높아지면 우리 몸은 비상사태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넘쳐나는 인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뼛속에 저장된 칼슘을 강제로 녹여서 혈액으로 끌고 나옵니다. 뼈를 튼튼하게 하려고 드신 음식이 오히려 뼈의 구멍을 숭숭 뚫어 골다공증을 만드는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뼈에서 빠져나온 칼슘이 혈액 속의 인과 만나면 딱딱한 돌처럼 변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혈관 벽에 달라붙으면 혈관이 돌처럼 굳어지는 혈관 석회화가 진행됩니다. 말랑말랑해야 할 콩팥의 미세 혈관들이 딱딱한 돌덩이로 변해버리면 혈액을 거르는 정수기 기능은 그 즉시 영구 정지됩니다. 이 이론적인 설명보다 여러분의 가슴을 더 아프게 할 실제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진료했던 환자분 중 40대 초반의 회사원 지원 씨의 이야기입니다. 지원 씨는 시골에 계신 70살 아버지를 끔찍이 생각하는 소문난 효녀였습니다. 명절에 아버지가 혼자 전을 부치시느라 고생하시는 모습이 안쓰러웠던 지원 씨는 대형 마트에서 유명하다는 모둠전 수십 팩과
사골 육수 박스를 주문해 아버지 댁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아버지 편하게 드시라고 냉장고를 가득 채워드린 그 음식들을 보며 지원 씨는 뿌듯해했고 아버지도 딸 덕분에 편하게 요리한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는 딸의 정성이 고마워 매일 아침 그 전들을 육수에 넣고 끓여 국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싹 비우셨습니다. 그렇게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올 무렵 아버지는 갑자기 가슴을 쥐어짜는 통증을 호소하며 응급실로 실려 오셨습니다. 검사 결과 아버지의 심장혈관은 꽉 막혀 있었고 콩팥 기능은 급격히 떨어져 있었습니다. 엑스레이 사진을 본 저는 깜깜한 절망을 느꼈습니다. 아버지의 콩팥 혈관 곳곳이 하얗게 석회화되어 마치 낡은 수도관처럼 딱딱하게 굳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혈액 검사 결과 아버지의 인수치는 정상 범위를 훨씬 초과해 있었습니다. 달려온 딸 지원 씨는 얼굴이 사색이 되어 제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제가 사드린 전과 곰탕이 문제였나요? 아버지가 편하시라고 보내드린 건데 그게 독이었나요? 지원 씨는 진료실 바닥에 주저앉아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었습니다. 자신이 보낸 그 하얀 국물과 전이 아버지의 혈관을 막는 시멘트가 되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원 씨의 눈물은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편리함이라는 이유로 무심코 선택하는 그 가공식품들이 사랑하는 부모님의 콩팥을 조용히 질식시키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조금 번거롭더라도 좋은 재료로 직접 부쳐야 하며 육수는 첨가물이 없는 천연 재료로 우려내야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콩팥을 망가뜨리는 두 번째 범위는 더 친숙하고 더 맛있는 얼굴을 하고 여러분의 밥상 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인산염이 가득한 시판전과 가공 육수가 부모님의 혈관을 딱딱한 시멘트로 만드는 은밀한 암살자였다면 지금 말씀드릴 두 번째 금기식품은 전 옆에 늘 붙어 다니는 단짝 친구이자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맛의 조합입니다. 바로 명절 전을 드신 후에 입안에 남은 기름기를 씻어내기 위해 얼큰한 라면을 끓여 드시거나 남은 전과 함께 고봉밥을 드시는 습관입니다. 여러분은 아마 의아해 하실 겁니다. 기름진 전을 먹고 나서 개운하게 매운 라면 한 그릇을 비우거나 든든하게 밥을 챙겨 먹는 것이 한국인의 식성인데 그것이 왜 신장을 망가뜨린다는 것인지 말입니다. 하지만 냉정한 의학적 사실을 말씀드리면 전을 먹고 라면을 끓여 드시거나 밥을 말아 드시는 행위는 콩팥색에 있어서는 핵폭탄급 나트륨 테러와 같습니다. 먼저 라면과 전의 조합이 왜 위험한지 그 정체를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라면은 그 자체만으로도 상상 이상의 소금과 조미료가 들어갑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전과 만났을 때 일어나는 물리적 현상에 있습니다. 전의 껍질은 밀가루와 쌀가루가 기름에 튀겨진 상태입니다. 이것을 뜨겁고 짠 라면 국물에 넣거나 함께 드시면 전의 녹말 성분이 열을 받아 구조가 느슨하게 풀리는 호화 현상이 일어납니다. 쉽게 설명하면 전의 껍질이 퉁퉁 불어터지면서 미세한 구멍들이 활짝 열리는 것입니다. 이때 열린 구멍 사이로 라면, 국물 속에 녹아있던 엄청난 양의 소금기가 스펀지처럼 빨려 들어갑니다. 여러분이 전을 라면과 함께 드시는 순간 그 전은 더 이상 음식이 아니라 소금물을 잔뜩 머금은 나트륨 캡슐로 변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진짜 공포는 전을 다 건져 먹고 난 뒤에 시작됩니다.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뜨끈하고 얼큰한 국물이 남았을 때 밥 한 숟가락을 말지 않고서는 식사를 끝냈다고 할 수 없을 겁니다. 바로 이 국밥을 먹는 습관이 물리학적으로 볼 때 신장을 파괴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밥을 뜨거운 국물에 넣으면 쌀알 속의 전분이 활짝 열리고 국물 속의 나트륨이 밥알 깊숙이 침투합니다. 우리가 숟가락으로 국물을 떠먹을 때는 혀에서 짠맛을 느끼고 뇌가 그만 먹으라는 신호를 보내지만 밥알 속에 갇힌 소금기는 짠맛을 느낄 새도 없이 식도를 타고 위장으로 직행합니다.
이렇게 막대한 양의 나트륨이 혈액 속으로 한꺼번에 쏟아져 들어오면 우리 몸에서는 삼투압 현상이 벌어집니다. 혈액의 농도가 너무 짜지면 우리 몸은 혈액의 농도를 낮추기 위해 세포 속에 있던 귀중한 수분을 혈관으로 마구 끌어옵니다. 마치 배추를 소금에 절이면 물이 빠져나오는 것과 똑같은 원리입니다. 이렇게 되면 혈관 속의 혈액량이 급격히 늘어나고 혈관이 팽창합니다. 늘어난 혈액은 엄청난 압력으로 콩팥을 향해 돌진합니다. 가뜩이나 노화로 약해진 콩팥의 사구체는 이 거센 물살을 견디지 못하고 비명을 지르며 터져나갑니다. 이것이 바로 짜게 먹는 습관이 고혈압을 일으키고 결국 만성 신부전증으로 이어지는 무서운 메커니즘입니다. 이 무시무시한 현상을 아주 유쾌하면서도 슬프게 보여주는 저희 병원 단골 환자, 이 영감님 이야기를 해드려야겠습니다. 올해 70살이 되신 이 영감님은 동네에서 소문난 국밥 마니아입니다. 하지만 신장 기능이 조금 떨어져서 아내분이 소금을 철저히 제한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명절을 맞아 아내분이 정성껏 전을 부쳐주었는데 이 영감님은 기름진 전을 먹다 보니 속이 너무 느끼해졌습니다. 아내 몰래 주방으로 가서 라면 하나를 끓여 전과 함께 폭풍흡입을 하셨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남은 국물에 찬밥 한 덩이를 말아 국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싹 비우셨습니다. 영감님은 속이 다 개운하다며 스스로를 칭찬하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는 다음날 아침 즉시 찾아왔습니다. 아침에 눈을 뜬 이 영감님은 눈꺼풀이 너무 무거워 눈을 제대로 뜰 수가 없었습니다. 거울을 본 영감님은 기겁을 했습니다. 거울 속에는 자신이 알던 얼굴은 온데간데 없고 퉁퉁 부은 보거 한 마리가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얼굴뿐만 아니라 손과 발도 코끼리 다리처럼 부어올라 주먹이 쥐어지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밤새 콩팥이 과부하가 걸려 몸속의 수분을 배출하지 못하고 온몸에 물이 차오른 부종 현상이었습니다. 놀란 아내가 영감님의 얼굴을 보고 소리쳤습니다. 아이고 영감, 내가 그렇게 짜게 먹지 말라고 했더니 밤새 사고를 쳤구만 라며 등짝을 때리셨습니다. 병원에 오신 이 영감님은 멋쩍게 웃으셨지만 저는 웃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부어오른 얼굴은 콩팥이 살려달라고 보내는 마지막 구조 신호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곁에도 이 영감님처럼 국물은 남기면 죄받는다며 밥까지 말아 드시는 고집불통인 아버지나 남편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말로 하면 잔소리라고 화만 내실 겁니다. 100번 말로 싸우는 것보다 지금 이 영상을 조용히 가족단체 채팅방에 공유해 주세요. 보거처럼 부어오른 이 영감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소중한 가족을 투석기 앞으로부터 지켜내는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될 것입니다. 전을 드실 때는 절대 라면이나 밥을 함께 말아 드시지 마십시오. 그것이 부모님의 콩팥을 지키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짠 국물과 밥을 말아 먹는 습관이 콩팥을 물로 익사시키는 홍수였다면 지금부터 말씀드릴 세 번째 금기식품은 여러분의 위장과 콩팥을 돌처럼 굳게 만드는 아주 조용하고 무서운 암살자입니다. 설날에 정성껏 준비한 전을 배불리 먹고 나서 입가심으로 달콤한 과일이나 후식을 찾는 것은 우리 한국인의 오랜 미덕이자 즐거움입니다. 그 중에서도 수정과에 동동 띄운 곶감이나 홍시는 겨울철 최고의 별미이자 어르신들이 가장 좋아하는 간식입니다. 기름진 전으로 가득 찬 입안을 개운하게 해주고 소화도 잘 될 것 같아서 전상을 치우자마자 곶감을 꺼내오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냉정한 의학적 사실을 말씀드리면 전을 먹은 직후에 감이나 곶감을 드시는 것은 뱃속에 시멘트를 반죽해 넣는 것과 똑같은 위험한 행위입니다. 그 범인은 바로 감의 떫은 맛을 내는 탄닌이라는 성분입니다. 우리가 먹은 전의 껍질은 정제된 순수 녹말 덩어리입니다. 이 녹말이 위장에서 위산과 만나 소화되려는 찰나에 감 속에 들어있는 탄닌이 들어오면 끔찍한 화학 반응이 일어납니다. 탄닌은 주변의 수분을 빨아들이고
단백질이나 녹말 같은 물질을 응고시키는 성질이 매우 강합니다. 이것이 전의 녹말 성분, 그리고 기름기와 만나면 서로 강력하게 엉겨 붙으면서 도저히 소화되지 않는 단단한 덩어리를 만들어냅니다. 의학 용어로는 이것을 위석 또는 감위석이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해 여러분의 위장 속에 돌이 생기는 것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위장의 움직임이 활발해서 이 작은 덩어리들을 아래로 내려보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소화 기능이 떨어지고 장의 움직임이 둔해진 60살 이상의 어르신들에게 이 위석은 치명적입니다. 돌처럼 딱딱해진 음식물 덩어리가 좁은 소장으로 내려가다가 길을 꽉 막아버리는 장폐색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장이 막히면 음식물이 내려가지 못하고 속에서 썩으면서 치명적인 독소가 발생합니다. 이 독소는 혈관을 타고 우리 몸의 필터인 콩팥으로 직행하여 급성 신부전이나 전신염증 같은 끔찍한 합병증을 유발합니다. 이 무서운 기전을 증명하는 너무나 안타까운 사연이 있습니다. 홀로 시골에서 지내시던 72살 안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할머니는 남편을 먼저 보내고 자식들은 서울에서 사느라 명절에도 내려오지 못해 혼자 쓸쓸히 전을 부쳐 드셨습니다. 식사를 마친 할머니의 눈에 베란다 구석에 놓인 곶감 상자가 들어왔습니다. 지난달에 아들이 전화로 엄마 이거 비싼 거니까 아껴 먹으라며 보내준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아껴 먹느라 너무 오래 두었는지 곶감 표면에 하얀 분이 피다 못해 거뭇거뭇한 곰팡이가 살짝 피어 있었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버렸겠지만 평생을 허리띠 졸라매며 살아온 할머니에게는 자식이 보내준 귀한 음식을 버린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할머니는 곰팡이 핀 부분을 대충 긁어내고는 아까운 마음에 그 자리에서 곶감을 3개나 연달아 드셨습니다. 달콤한 곶감을 씹으며 아들의 얼굴을 떠올리며 외로움을 달래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날 새벽 할머니는 배를 쥐어짜는 듯한 끔찍한 복통에 식은땀을 흘리며 잠에서 깼습니다. 마치 뱃속에 커다란 바위가 들어찬 것처럼 답답하고 토할 것 같았지만 자식들에게 걱정을 끼칠까봐 그리고 병원비가 아까워 진통제만 삼키며 미련하게 참으셨습니다. 결국 다음날 아침 의식을 잃고 쓰러진 할머니를 요양보호사가 발견해 저희 병원 응급실로 모시고 왔습니다. 검사 결과 할머니의 소장은 딱딱하게 굳은 전과 곶감 덩어리로 꽉 막혀 있었고 그 압력으로 인해 장이 괴사 직전이었습니다. 결국 배를 가르는 큰 응급수술을 해야만 했습니다. 뒤늦게 달려온 아들은 어머니의 수술비로 수백만 원이 청구된 계산서를 들고 오열했습니다. 어머니가 아들 돈 아껴주려다 드신 곶감 몇 개가 결국 아들의 1년치 적금 통장을 깨게 만든 것입니다. 수술이 끝난 후 할머니는 마취에서 깨어나 아들의 손을 잡고 미안하다, 내가 늙어서 짐만 되는구나 라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저와 의료진들도 모두 눈시울을 붉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절약은 미덕이지만 건강을 담보로 한 절약은 가장 비싼 이자를 치러야 하는 빚이 됩니다. 전을 드신 후에는 최소한 2시간 동안은 감이나 곶감을 절대 드시지 마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뱃속에 돌을 만들지 않고 콩팥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전과 함께 먹으면 콩팥을 망가뜨리는 최악의 음식 3가지를 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제부터는 반대로 죽어가는 콩팥도 살려내고 막힌 혈관을 뻥 뚫어주는 기적의 섭취 공식 3가지를 알려드릴 차례입니다. 이 방법만 알면 여러분은 명절 음식을 진짜 불로장생의 약으로 드실 수 있습니다. 저 남현진 의사가 알려드리는 이 소중한 지식의 방패를 장착하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아래에 있는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 한 번이 무지로부터 내 가족을 지키는 가장 단단한 갑옷이 될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3가지 금기 사항들 때문에 이제 전 한 점 드시는 것도 겁이 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콩팥을 지키는 기적의 첫 번째 대보식품인 매생이를 기억하신다면 저는 더 이상 독이 아니라 우리 혈관을 청소해주는 최고의 영양식이 될 수 있습니다. 매생이는 겨울철 바다의 귀한 선물로 불리며 아주 가느다란 머리카락처럼 생긴 이 초록색 해조류 속에는 우리 콩팥을 살려내는 마법 같은 성분이 숨어 있습니다. 매생이의 정체는 바로 그 끈적끈적한 점액질 속에 가득 들어있는 알긴산입니다. 의학적인 관점에서 볼 때 알긴산은 혈관 속의 노폐물을 잡아당기는 강력한 자석과도 같습니다. 여러분이 전을 드실 때 함께 섭취한 과도한 기름기와 나트륨, 그리고 앞서 경고했던 화학 첨가물들은 우리 혈액을 끈적하게 만들고 콩팥 필터를 망가뜨립니다. 하지만 이때 매생이가 우리 몸속으로 들어가면 알긴산이 마치 그물처럼 이 유해 물질들을 촘촘하게 가두어 버립니다. 그리고 장을 통과하면서 콩팥으로 흡수되기 전에 우리 몸 밖으로 안전하게 끌고 나갑니다. 이것은 단순히 소화를 돕는 수준이 아니라 우리 몸속의 필터인 콩팥이 해야 할 일을 매생이가 대신해 주는 것입니다. 콩팥이 느끼는 과부하를 70% 이상 줄여주는 기적의 방패 역할을 하는 셈입니다. 특히 매생이는 칼륨과 칼슘도 풍부해서 전해 탄수화물로 인해 산성화된 우리 혈액을 다시 깨끗한 약알칼리성으로 되돌려주는 정화작용까지 해줍니다. 거친 파도를 견디며 바다 깊은 곳에서 자라난 매생이는 우리 몸의 염증 수치를 낮추고 세포의 재생을 돕는 생명력이 가득 차 있습니다. 사실 노년기에 접어들면 혈관벽이 얇아지고 쉽게 상처가 나는데 매생이의 부드러운 성분은 혈관을 어루만져주는 천연 보습제와 같은 역할을 하여 혈관 노화를 획기적으로 늦춰줍니다. 하지만 이토록 좋은 매생이도 잘못 요리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신장내과 의사인 제가 알려드리는 생존 요리법 3단계를 가슴 깊이 새겨주십시오. 첫 번째는 손질 단계입니다. 매생이는 워낙 가늘고 부드러워서 흐르는 물에 그냥 씻으면 소중한 영양 성분이 다 흘러내려 갑니다. 반드시 촘촘한 고운 채반에 받쳐서 물에 가볍게 흔들며 씻어야 합니다. 이때 절대로 빨래하듯이 박박 문지르지 마십시오. 부드러운 알긴산 구조가 파괴되지 않도록 아기 피부를 다루듯이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합니다. 여러 번 헹구기보다는 깨끗한 물에 두세 번 가볍게 흔드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바다의 불순물을 제거하되 매생이가 가진 고유의 미네랄이 파괴되지 않도록 손끝의 감각을 살려 부드럽게 헹구는 것이 비결입니다. 두 번째는 조리 타이밍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알긴산은 열에 매우 약합니다. 많은 분이 전찌개나 국을 끓일 때 매생이를 처음부터 넣고 팔팔 끓이시는데 이것은 매생이의 약성을 다 죽이는 아주 잘못된 방법입니다. 모든 요리가 다 끝나고 불을 끈 상태에서 매생이를 마지막에 넣어 주십시오. 뜨거운 열기만으로도 매생이는 충분히 익습니다. 불을 끈 뒤 매생이를 넣고 가볍게 저어준 다음 냄비 뚜껑을 닫고 1분 정도만 기다려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매생이 특유의 초록빛과 향긋한 바다 냄새는 물론 우리 콩팥을 지켜주는 알긴산 자석을 100% 보존할 수 있습니다. 오래 끓이면 매생이가 녹아버려 식감도 나빠지고 영양소도 파괴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특히 매생이는 열을 안으로 품는 성질이 있어 겉보기에는 안 뜨거워 보여도 입안을 댈 수 있으니 어르신들께 대접할 때는 충분히 저어서 온도를 확인해 드려야 합니다. 세 번째는 섭취 시기입니다. 전을 드실 때 국물 요리로 매생이국을 함께 곁들이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전 한 입에 매생이 국물 한 모금을 드시면 입안의 기름기가 싹 씻겨 내려가는 개운함과 동시에 우리 뱃속에서는 나트륨을 배출하는 마법이 시작됩니다. 또한 매생이는 섬유질이 매우 촘촘하여 전의 정제 탄수화물이 혈당으로 급격히 변하는 것을 물리적으로 차단해 줍니다. 식사 중간중간 매생이를 챙겨 드시는 것만으로도 콩팥이 받는 당독소의 타격을 절반 이하로 줄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명절 식탁 위에 이 초록색 매생이 국 한 그릇만 올려두어도 여러분은 부모님께 수천만 원짜리 보약을 지어드리는 것보다 훨씬 더 큰 효도를 하시는 것입니다. 매생이는 그 이름처럼 우리 몸에 매듭 지어진 혈관을 생생하게 살려내는 생명의 줄기입니다. 사실 매생이는 오염된 바다에서는 절대 자라지 않는 아주 예민하고 깨끗한 해조류입니다. 이런 매생이의 깨끗한 성질이 우리 몸속에 들어와 부모님의 탁해진 혈액을 맑게 걸러주는 정수기가 되어줄 것입니다. 이 작은 실타래 같은 매생이가 여러분 부모님의 콩팥을 지켜내는 든든한 생명선이 되어줄 것입니다. 명절이 끝난 뒤 부모님의 건강을 걱정하며 한숨 쉬기보다 지금 당장 시장에서 신선한 매생이 한 타래를 준비해 보십시오. 그것이 부모님의 콩팥을 투석의 위협으로부터 구해내는 가장 지혜로운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매생이로 혈관을 청소했다면 다음은 이미 망가진 콩팥 기능을 다시 복구해줄 두 번째 기적의 대보식품을 만나볼 차례입니다. 매생이로 혈관의 나트륨 쓰레기를 깨끗하게 치우셨다면 이제는 전에 탄수화물 폭격으로 상처 입은 콩팥 필터를 직접적으로 어루만지고 복구해줄 두 번째 기적의 대보식품을 만나볼 차례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식탁의 영원한 단짝인 두부와 새우젓입니다. 신장 내과 의사인 제가 전을 드실 때 반드시 두부를 곁들이라고 강조하는 이유는 두부가 단순한 반찬이 아니라 전의 치명적인 약점을 완벽하게 보완해주는 천연 방패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밀가루와 기름이 뒤섞인 고열량 탄수화물 덩어리지만 두부는 콩팥에 무리를 주지 않는 가장 깨끗하고 질 좋은 식물성 단백질의 보고입니다. 우리 몸의 여과기인 사구체는 동물성 단백질에는 쉽게 지치지만 식물성 단백질인 두부에는 아주 편안하게 반응합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반드시 실천하셔야 할 황금 비율이 있습니다. 전 한 점을 드실 때 반드시 삶은 두부 2점을 함께 드시는 이 대일 법칙을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두부를 먼저 혹은 함께 드시면 두부의 풍부한 식이섬유가 장에서 전의 탄수화물이 포도당으로 변해 혈액으로 쏟아져 들어가는 속도를 강력하게 억제합니다. 즉, 아까 말씀드린 포도당 홍수가 일어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여 콩팥 사구체가 찢어지는 비극을 막아주는 것입니다. 또한 두부 속의 리놀레산 성분은 혈관 벽에 달라붙은 나쁜 콜레스테롤을 녹여 배출하는 역할까지 수행하니 전의 기름기 독소를 제거하는 데 이만한 천군만마가 없습니다. 콩 단백질은 혈압을 낮추는 효과까지 있어 전을 먹을 때 생기는 혈관의 긴장감을 완화해 줍니다. 하지만 두부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여기서 반드시 함께해야 할 주인공이 바로 새우젓입니다. 많은 분이 새우젓은 짜서 콩팥에 나쁘지 않냐고 물으십니다. 하지만 새우젓은 단순한 짠맛이 아니라 전의 기름기를 빛의 속도로 분해하는 천연 소화 효소의 결정체입니다. 새우젓이 발효되는 과정에서 생성되는 강력한 단백질 분해 효소인 프로테아제와 지방 분해 효소인 리파아제는 우리 몸속에 들어온 전의 기름진 성분을 즉각적으로 분해하여 위장의 부담을 덜어줍니다. 기름기가 빨리 분해되어야 혈액이 끈적해지지 않고 그래야 콩팥 필터에 과부하가 걸리지 않는 법입니다. 발효된 새우젓은 장내 유익균을 늘려 전을 먹은 후 생길 수 있는 복부 팽만감이나 가스 차는 현상까지 말끔히 해결해 줍니다. 여기서 저 남현진 의사만의 특별한 비법 하나를 더 공개하겠습니다. 새우젓을 그냥 드시지 말고 칼로 아주 잘게 다져서 드십시오. 새우의 형태가 완전히 사라지고 하얀 액체처럼 보일 정도로 다지면 새우 껍질 속에 갇혀있던 수조마리의 유익한 효소들이 밖으로 터져 나옵니다. 이렇게 다진 새우젓을 삶은 두부 위에 살짝 얹어 전과 함께 드시면 입안 가득 고소함이 퍼지는 것은 물론 콩팥이 느끼는 스트레스는 제로에 가까워집니다. 이것은 마치 전이라는 무거운 짐을 진 콩팥에게 새우젓이라는 강력한 도우미를 붙여주는 것과 같습니다. 이 두부와 새우젓 이야기를 할 때면 저는 돌아가신 저희 할머니 생각이 나서
가슴 한구석이 찡해집니다. 어린 시절 명절만 되면 저는 할머니 옆에 붙어서 갓 부쳐낸 전을 훔쳐 먹곤 했습니다. 그때마다 할머니께서는 늘 김이 모락모락 나는 두부를 함께 건네주시며 얘야 전만 먹으면 속 버린다. 이 두부랑 같이 먹어야 오래 산다라며 제 입에 넣어주셨습니다. 당시 의대생이었던 저는 할머니께 할머니 두부는 맛이 없어요. 전이 훨씬 맛있는데 왜 자꾸 두부를 주세요? 라며 투정 섞인 말을 하곤 했습니다. 할머니는 그저 웃으시며 제 손을 꼭 잡아주셨습니다. 그때 할머니께서는 인자하게 웃으시며 늙은이는 이가 아파서 전을 많이 못 먹지만 너희는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아야 하니까 할머니가 이 두부 속에 사랑을 듬뿍 담아두었단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의사가 되어 돌이켜보니 할머니께서는 현대의학의 지식보다 더 깊은 지혜와 사랑으로 손자의 콩팥을 지켜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할머니의 그 따뜻했던 두부 한 점이 지금의 건강한 저를 만든 생명수였음을 이제야 깨닫습니다. 할머니의 주름진 손이 건네준 그 하얀 두부는 세상 그 어떤 보약보다 위대한 처방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명절 식탁에 정성껏 부친 전 옆에 따뜻하게 데운 두부 한 접시와 잘게 다진 새우젓을 반드시 올려주십시오. 부모님께 고기 반찬 한 점 더 얹어드리는 것보다 전 한 입에 두부 두 입을 권해드리는 것이 부모님의 콩팥을 10년 더 젊게 만드는 진정한 효도의 길입니다. 콩팥은 한번 망가지면 다시 되돌리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매 끼니 먹는 이 사소한 습관 하나가 기적을 만듭니다. 두부의 담백함과 새우젓의 깊은 감칠맛이 어우러질 때 여러분의 부모님은 비로소 건강하고 행복한 명절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매생이로 청소하고 두부와 새우젓으로 복구했다면 마지막으로 콩팥 혈관에 생명력을 불어넣고 염증을 싹 지워줄 세 번째 기적의 대보식품을 공개할 차례입니다. 매생이로 혈관을 청소하고 두부와 새우젓으로 필터를 복구하셨다면 이제는 마지막으로 콩팥 혈관 마디마디에 생명력을 불어넣고 염증을 싹 지워줄 세 번째 기적의 대보식품을 만나보실 차례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조상님들이 들풀의 보석이라 부르셨던 들깨 가루입니다. 신장내과 전문의인 제가 들깨 가루를 약이 되는 식품으로 꼽는 이유는 그 속에 들어있는 풍부한 식물성 오메가3 지방산 때문입니다. 전의 기름기와 밀가루가 우리 혈관 속에 들어가면 필연적으로 미세한 염증 반응을 일으킵니다. 이 염증들은 콩팥 사구체의 얇은 막을 공격하여 단백뇨를 유발하고 신부전증을 가속화합니다. 하지만 이때 들깨가루 속의 알파리놀렌산이 혈액 속으로 들어가면 마치 상처난 피부에 부드러운 연고를 바르는 것과 같은 치유작용이 일어납니다. 들깨가루는 우리 콩팥 혈관을 유연하고 탄력 있게 만들어주며 혈액순환을 방해하는 각종 염증 수치를 낮추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명절 동안 기름진 음식을 많이 드셔서 혈액이 탁해졌을 때 들깨가루는 혈액을 맑게 걸러주는 천연 정수기 필터의 보조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합니다. 사실 들깨는 단순한 식재료를 넘어 우리 민족의 혈관 건강을 책임져온 위대한 유산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콩팥에 좋은 들깨가루도 잘못 사용하면 오히려 암을 유발하는 치명적인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셔야 합니다. 의사인 제가 알려드리는 생존 섭취 비법을 지금부터 가슴에 깊이 새겨주십시오. 가장 중요한 주의사항은 절대로 들깨 가루를 불 위에서 팔팔 끓이거나 기름에 볶지 말라는 것입니다. 들깨 속의 귀한 지방산은 열에 매우 취약합니다. 고온의 열이 가해지는 순간 들깨가루는 산패되기 시작하며 심한 경우 벤조피렌이라는 1급 발암물질이 생성될 위험이 있습니다. 콩팥을 살리려고 드신 음식이 오히려 신장암이나 심각한 전신염증을 유발하는 독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특히 산패된 기름은 우리 몸의 산화 스트레스를 높여 세포의 노화를 촉진하기 때문에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 남현진 의사만의 화합 저온법을 알려드립니다. 전찌개나 국을 요리하실 때 절대로 들깨가루를 처음부터 넣고 끓이지 마십시오. 모든 조리가 끝난 뒤 국을 그릇에 따로 옮겨 담으십시오. 그 다음 미지근한 물에 들깨 가루 한 큰술을 따로 풀어내십시오. 이것을 갓 담아낸 국 위에 부드럽게 끼얹어 섞어 드시는 것이 100%의 영양을 보존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렇게 드시면 들깨의 고소한 풍미는 입안 가득 살아나면서도 콩팥 혈관을 치료하는 오메가3 성분을 파괴 없이 온전히 흡수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부모님께 매일 들깨차를 타드린다는 한 환자분의 이야기를 들으며 큰 감동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부모님의 콩팥 수치가 나빠지자 직접 들깨를 씻어 말리고 가루를 내어 뜨거운 물이 아닌 적당히 식은 물에 정성껏 타서 대접했다고 합니다. 그 효심 가득한 들깨 한 잔 덕분인지 부모님의 신장 염증 수치는 불과 몇 달 만에 놀라울 정도로 개선되었습니다. 여러분, 효도는 거창한 곳에 있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드시는 국 한 그릇에 이 하얀 들깨가루 한 스푼을 제대로 넣어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부모님의 수명을 연장하고 건강한 노후를 선물하는 가장 지혜로운 효도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은 콩팥을 살리는 3가지 기적의 대보식품을 모두 배우셨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지 마십시오. 영상 아래에 있는 댓글창에 지금 바로 콩팥 건강 또는 신장 평안이라는 단어를 남겨주십시오. 이것은 단순히 댓글을 다는 행위가 아닙니다. 오늘 배운 들깨가루의 올바른 섭취법을 잊지 않고 평생 실천하겠다는 여러분의 소중한 자기 확신이자 나 자신과 가족의 소중한 생명을 책임지겠다는 굳은 결심입니다. 여러분이 남겨주신 정성스러운 댓글은 저 남현진 의사가 더 유익한 영상을 제작하는데 가장 큰 힘이 되며 여러분의 작은 결심 하나가 콩팥을 살리는 기적의 위대한 시작이 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전을 먹을 때 혈당 폭발을 막아줄 의사들의 비밀 무기, 단 하나의 독점 비책을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매생이로 혈관을 청소하고 두부와 새우젓으로 필터를 복구하며 들깨 가루로 염증의 연고까지 바르셨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저 남현진 의사가 여러분께만 전해드리는 단 하나의 독점 비책을 공개할 차례입니다. 이 방법은 전을 드실 때 혈당이 폭발하는 것을 막아주는 가장 강력한 안전장치이자 의사들이 식탁에서 남몰래 실천하는 최고의 혈관 보호 기술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초간장, 즉 식초와 간장의 조합입니다. 여러분은 전을 드실 때 당연하게 간장을 찍어 드셨을 겁니다. 하지만 단순히 짠맛을 더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비율로 어떻게 찍어 먹느냐에 따라 전은 혈관을 찢는 흉기가 될 수도 있고 반대로 혈당을 다스리는 보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핵심 비법은 바로 식초 속에 들어있는 아세트산 성분에 숨겨져 있습니다. 의학적인 관점에서 볼 때 아세트산은 우리 몸의 소화 효소인 아밀라아제의 활동을 일시적으로 차단하는 브레이크 역할을 수행합니다. 우리가 전의 밀가루 껍질을 씹어 삼키면 아밀라아제가 이를 아주 빠르게 포도당으로 분해하여 혈액 속으로 쏟아붓습니다. 하지만 이때 전의 껍질에 식초가 충분히 스며들어 있으면 아세트산이 탄수화물이 설탕으로 변하는 속도를 억제하여 혈당이 급격히 치솟는 것을 막아줍니다. 즉, 전을 드시면서도 콩팥에 가해지는 당 독소의 충격을 30% 이상 줄여주는 기적의 방패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저 남현진 의사가 권장하는 황금 비율은 식초와 간장을 1:1의 비율로 섞는 것입니다. 시중의 초간장은 간장의 비중이 너무 높아 나트륨 함량이 높지만 식초를 넉넉히 넣어 1:1로 맞추면 나트륨 섭취는 줄이면서 아세트산의 효과는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가급적이면 인공 조미료가 없는 천연 발효 식초나 사과 식초를 사용하시길 적극 추천합니다. 전에 기름진 맛을 식초의 산미가 잡아주어 맛이 훨씬 깔끔해질 뿐만 아니라 콩팥을 지키는 가장 지혜로운 섭취법이 됩니다.
또한 초간장을 찍어 드실 때의 기술도 중요합니다. 전을 간장에 살짝 끝부분만 찍지 마시고 식초 비율이 높은 초간장에 전의 껍질을 충분히 적신다는 기분으로 찍어 드십시오. 그리고 천천히 꼭꼭 씹어 드셔야 합니다. 식초의 신맛은 침샘을 강하게 자극하여 소화 효소가 충분히 나오게 도와주며 이는 특히 입안이 자주 마르고 소화력이 약해진 어르신들의 위장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여줍니다. 천천히 씹는 행위 자체가 뇌에 배부르다는 신호를 보내 전을 과식하는 것을 막아주니 이야말로 일석이조의 효과가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명절 식탁 위에 놓인 작은 종지 하나가 여러분 부모님의 콩팥 운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귀찮다고 대충 간장만 내어드리지 마시고 정성이 담긴 1대 1 비율의 초간장을 꼭 곁들여 주십시오. 이것은 단순히 소스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의 혈관이 당 독소에 타들어가지 않도록 시원한 생명수를 뿌려드리는 것과 같습니다. 작은 실천이 모여 기적을 만들고 그 기적은 바로 여러분의 손끝에서 시작됩니다.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배운 모든 내용을 정리하며 여러분의 건강한 미래를 위한 약속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저 남현진 의사와 함께 명절에 꽂힌 전이 우리 콩팥에 미치는 영향과 이를 보약으로 바꾸는 기적의 비책들을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지를 배시인도 다했으 우리가 데이스를 배시인이를 다했으 이를 극의 배시인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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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했으를 배시인이를 배시인이를 영상을 마치기에 앞서 오늘 배운 핵심 내용을 다시 한번 머릿속에 선명하게 그려보겠습니다. 첫째, 편리함이라는 이름의 암살자인 시판 전과 가공 육수를 멀리하고 나트륨을 폭발시키는 라면이나 밥을 말아먹는 습관을 반드시 버려야 합니다. 특히 후식으로 드시는 달콤한 곶감은 뱃속에 돌이 되어 콩팥을 질식시킨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둘째, 매생이의 알긴산 자석으로 나트륨을 끌어내고 두부와 새우젓의 이 대일 법칙으로 콩팥 필터를 복구하며 들깨가루라는 부드러운 연고로 혈관의 염증을 다스려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1대1 비율의 초간장이라는 브레이크를 사용하여 혈당 폭주를 막는 것이 여러분의 콩팥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여러분, 콩팥은 참으로 미련할 정도로 착한 장기입니다. 몸속의 노폐물을 걸러내기 위해 하루 24시간, 단 1초도 쉬지 않고 묵묵히 일하지만 자신이 죽어갈 때는 비명 한 번 지르지 않습니다. 그러다 전체 기능의 80%가 사라진 뒤에야 비로소 부종과 통증이라는 슬픈 신호를 보냅니다. 그때는 이미 늦은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병원에서 투석 기계에 몸을 맡긴 채 과거의 식습관을 후회하시는 어르신들의 눈물을 볼 때마다 제 가슴은 천갈래로 찢어집니다. 그분들은 늘 말씀하십니다. 의사 선생님, 내가 조금만 더 일찍 알았더라면, 자식들이 조금만 더 신경 써줬더라면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텐데 라고 말입니다. 이분들의 눈물 섞인 후회는 우리에게 남기는 마지막 경고와도 같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그 비극을 막을 수 있는 강력한 지식의 무기를 가졌습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린 지원 씨의 눈물과 이 영감님의 부은 얼굴, 그리고 안할머니의 안타까운 수술 이야기는 단순히 남의 사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무지함 때문에 놓치고 있었던 우리 부모님의 미래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정성 어린 손길로 준비한 매생이 한 그릇, 제대로 희석한 들깨가루 한 스푼, 그리고 사랑을 담아 으깬 새우젓과 따뜻한 두부. 이 작은 실천들이 모여 부모님의 콩팥을 살리고 건강한 노후라는 세상에서 가장 값진 선물을 완성하게 될 것입니다. 사실 우리 부모님들은 자식에게 짐이 되기 싫어 아픈 곳이 있어도 꾹 참으시는 분들입니다. 그런 부모님의 마음을 먼저 헤아리고 식탁 위에서부터 그 건강을 지켜드리는 것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효도는 결코 거창하거나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드시는 식탁 위의 작은 습관 하나를 올바르게 고쳐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자식으로서 할 수 있는 가장 숭고한 사랑의 증명입니다. 부모님의 콩팥은 자식의 관심과 지식만큼 건강해집니다. 명절이 지나고 나서 부모님의 얼굴과 다리가 붓지는 않았는지, 평소보다 숨이 차지는 않으시는지 꼭 한 번 더 살펴봐 주십시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소중한 가족에게 건강의 등불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콩팥의 평안과 웃음이 가득하기를 저 남현진 의사가 항상 기도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의 혈관과 콩팥을 살리는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콩팥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